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가해자에게 정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신다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다음 날 결별키로 한 바로 다음 날 벌어진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20대 남녀 두 사람이 좀 만났는데요. 4개월 정도 계속 만남을 유지를 했었는데 문제는 남자친구가 이성 문제 관련해서 거짓말을 계속 반복을 해서 헤어지기로 했고요. 그날이 지난 9월 6일입니다. 다음 날 헤어지기로 한 다음 날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좀 보자, 못 헤어지겠다. 술 먹고 아마 전화를 했겠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집 근처에 와 있으니까 좀 볼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사정사정을 해서 이 저녁에 카페에서 이제 만났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죠. 왔네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기억이 전혀 없어졌고요.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모텔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저렇게 카페에서 만났는데 다음 날 눈을 떠보니 모텔이었다. 그런데 기억이 하나도 없다. 뭘까요? 지금 보신 것처럼 카페 CCTV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CCTV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카페에 앉아있는 남성이 전 남친이고요. 휴대전화 보다가 커피를 들더니 뚜껑을 열고 본인이 한 모금을 저렇게 마십니다. 그러다가 주머니에서 뭘 꺼내는데 흰색 약봉지입니다. 저걸 손으로 탈탈 턴 다음에요. 저거를 커피 안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요. 뭐 넣고 또 넣고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커피 안에 저 가루들을 다 털어 넣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가루들을 넣더니 빨대로 커피를 휘저었고 휴지로 컵 주변 깨끗이 닦은 뒤에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편 전 여자친구 자리에 놓는 모습입니다. 곧 이어서 여성이 왔고요. 자리에 앉아서 바로 그 커피를 아이고야. 마셨습니다. 이 커피를 다 마신 뒤에 일단 남성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남성 일어나고 나서요. 이 여성이 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다시 중심을 못 잡고 털썩 주저앉고요. 남성이 결국 부축을 했습니다. 몸을 제대로 못 가누고 남성 손에 이끌려서 비틀비틀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거 작정을 했구만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여성말 의하면은 그 피해자가 커피를 마신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 상황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 남친이 피해자의 차로 모텔까지 간 거예요. 모텔에 갔는데 그때도 기절한 상태, 약 11시간 상당을 기절한 상태였는데 모텔에 깨어나서 보니까 모텔에요. 남친한테 물었습니다. 자, 지금 모텔 입구로 업어가는 거죠. 내가 예. 왜 모텔에 있어? 그랬더니 남성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커피 먹다가 어지럽다고 해서 데리고 왔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어지럽다고 그러면 병원을 데려가거나 엄마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왜 모텔에 들어왔지? 했더니 남친이 뭐라 했냐면 너가 괜찮다고 해서 왔어. 이런 식으로 말한 다음에 피곤한다고 나갔는데 아무래도 여성이 볼 때는 이상해 가지고 모텔 CCTV를 확인을 했습니다. 예. 했더니 너무 충격이 왔던 거예요. 당시 피해자는 기절한 상태였고 남친이 업어 가지고 모텔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확인했더니 차량 안 블랙박스의 그 영상도 당일날만 삭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전호 사장이 수상하니까 이 여성이 해바라기 센터라고 있습니다. 예. 가서 검사를 했더니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 결국 저 피해자는 저 남자를 고소했습니다. 전 남친 주장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가 먹을 수면제.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요? 직접 피해자분의 얘기 들어보시죠. 자기가 마시려고 커피에 탔는데 이제 제 커피랑 바뀌었다는 좀 그런 식으로 계속 부인을 하고 있고 저랑 합의하에 모텔에 갔다. 저는 아예 카페에서부터 기억이 없는데 저랑 뭐 합의하에 뭘 갔다는 좀 그런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소치원에 사는데 기차 타고 1시간 반에 와가지고 만나자고 한 사람이 제 앞에서 잘 것도 아니고 수면제를 먹는 게 말이 안 되죠. 소장님, 이게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영상이 저렇게 버젓이 있는데. 네, 이 가해자는 저 영상을 피해자가 못 본 걸로 지금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잡아떼는데 나는 그 수면제를 탄 적도 없고 탄 적은 있는데 준 적도 없고 그 수면제를 탄 이유는 내가 먹으려고 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피해자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도대체 1시간 반이나 걸려서 이렇게 만나자마자 수면제를 털어넣는 사람이 어딨고 만약에 본인이 먹으려고 한들
수면제를 3봉지나 커피에다가 털어 넣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다가 지금 멀리서 서로 와서 할 말이 있어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지금 수면제를 먹고 길거리에서 자겠다는 겁니까? 이제 말도 안 되고요. 지금 피해자가 예측하기로는 이 영상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서 뭔가 이런 걸 볼 거라고 상상을 못해서 이 남자도 그렇고 남자의 변호사도 그렇고 끝까지 이렇게 우기는 거고요. 모텔에 간 것도 합의에 의한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저 영상 저희가 이제 뭐 편집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 남성의 이제 몸 이곳 저곳에 문신을 보고 아, 뭔가 느낌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전과가 수두룩합니다. 뭐 공동상해, 특수절도, 강도상해, 음주운전 많은데요. 일단 미성년자 시절에 공동상해, 공동공갈 혐의를 받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됐기 때문에 이건 전과 기록이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특수절도, 강도 그리고 강도상해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를 받았고요. 폭행 사건도 있었습니다. 뭐 이 당시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됐지만 2021년에 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출소하자마자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선고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자, 뭐 전적이 화려해요. 네. 자, 그런데 저런 사람이 전 여친이지만 자기가 이제 지금 전 여친의 어떤 이걸로 지금 저렇게 뭐 된통 네. 자기 입장에서는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와서 또 무슨 보복을 할지 압니까? 지금 이제 좀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보복 공포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 성폭행을 지금 당했는데 혹시나 교도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복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조금 법이 내릴 수 있는 최대한형을 받기 원한다는데 이 범죄가 뭐냐면 성폭법상의 특수강간죄가 준강간죄가 될 겁니다. 특수중간. 왜냐하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지고 정신을 상실한 사람한테 성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에요. 진짜. 상당히 형이 높고요. 전가가 지금 많죠. 예. 유사한 전가들이 있습니다. 특수 공동상해라든지 특수절도라든지 강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지금 증거들도 매우 확실하고 그렇다면 쉽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쉽게 나오진 않고 많이 나온다면 뭐 전자장치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항상 두렵습니다. 예. 피해자들은 또 언제 나와서 나한테 엄청 보복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제 불면증이 좀 심해서 정말 잠이 안 올 때 이제 수면제를 이렇게 먹는데 처방을 받아서 그걸 또 이제 하나를 다 먹으면 다음 날 너무 지장이 생겨서 쪼개서 먹거든요. 자, 근데 들으신 것처럼 3회분을 커피에다 다 털어 넣었습니다. 예? 이거 온전했겠냐고요? 자, 피해자는 지금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마음을 보태시고 싶으시다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탄원서 양식은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올릴 이 유튜브 해당 영상 클립에 올려두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